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소방 기본법에 대한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번째 내용을 보시면 이제 소방활동구역의 설정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자, 여기에서는 한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소방활동구역을 설정하는 사람, 그게 누구냐? 바로 소방대장입니다. 자, 소방대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소방활동구역을 정하여 소방활동에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외에는 그 구역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이 사람은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나오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소방활동구역을 설정하는 자, 설정자 누구라고요? 소방대장입니다. 소방대장. 그거 한 가지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소방활동 종사 명령입니다. 자, 여기도 중요한 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그리고 소방대장.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방활동 종사 명령권자가 누구냐? 이걸 기억하시면 되죠.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대장입니다. 자, 보시면 자, 이 사람들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관할 구역에 사는 사람 또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을 구출하는 일, 여기 나와 있죠. 사람을 구출하는 일, 그리고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소방활동 종사 명령을 하는 겁니다. 누가 한다고요?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그리고 소방대장입니다. 이 종사 명령권자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내용도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네요. 자, 소방활동 종사 명령에 따라 소방활동에 종사한 사람은 자, 누구로부터? 자, 시도지사입니다. 예, 시도지사로부터 소방활동의 비용을 뭐 할 수 있다?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방활동 비용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 세 가지 경우를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지급 못 받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 소방 대상물의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그 관계인, 그러니까 그 소방 대상물에 해당하는 관계인 같은 경우는 비용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또는 구조 구급 활동에 필요한 상황을 발생시킨 사람, 유발자, 안 되겠죠. 그 상황을 만든 사람 비용 못 받아요. 그 다음 화재 또는 구조 구급 현장에서 물건을 가져간 사람, 물건 훔친 사람, 이런 사람도 비용 지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사항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 강제처분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강제처분. 자, 이 용어 자체가 강제적으로 뭘 처분시켜라 이런 뜻이잖아요. 강제처분. 그래서 이거는 소방활동을 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처분한다는 얘기예요. 물건이나 뭐 차량 같은 경우 강제로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자, 여기는 어떤 걸 기억하셔야 되냐면은 강제처분 명령권자 누구냐? 여기 나와 있죠.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강제처분 명령권자,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그리고 소방대장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 대상물,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제한 또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뭐 할 수 있다?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강제처분을 할 수 있는 사람,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대장,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내용들은 쭉 보시면 돼요. 2번과 3번, 4번, 뭐 5번 내용 같은 경우는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강제처분권자, 이 3명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3명. 자,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난명령. 자, 피난명령권자 누구냐? 소방본부장, 그리고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 자, 우리 아까 첫 번째로 그 소방활동 종사 명령권자 나왔죠. 그리고 강제처분 명령권자, 그리고 피난 명령권자 다 똑같죠.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대장 똑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을 위험하게 할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그 구역에 있는 사람에게 그 구역 밖으로 피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그래서 피난 명령권자,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대장이 있다는 것, 이거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 29번째 내용입니다. 자, 여기는 뭐냐?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사용 금지 등에 대한 사항인데, 자, 여기 보시면은, 자, 누구든지, 자,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소방용수시설이나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자기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는 행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손상, 파괴, 철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 금지사항이고요. 그리고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 이러한 행위들을 금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30번째 나온 거는 뭐냐면 소방기본법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시험에 출제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바로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의용소방대원. 그러니까 의용소방대원 같은 경우는 소방공무원들의 업무를 말 그대로 보조해주는 그런 업무를 해주는 사람들이 의용소방대입니다. 의용소방대. 그래서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는 자기 업무를 하고 있다가 이제 뭐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때 이제 소방 업무를 같이 하는 거예요. 보조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의용소방대원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한 사항들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의용소방대의 설치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재난 현장에서 화재 진압, 구조, 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 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 뭐라고요? 소방 업무죠. 소방 업무를 뭐 하기 위해서? 보조하기 위해서. 아시겠죠? 보조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소방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를 뭐 할 수 있다? 설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때, 자, 의용소방대는 어디에 두냐? 이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의용소방대는, 잘 보세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뭐 일반도도 되고요. 여기서 특별자치도 있죠. 그 다음에 시, 읍 또는 면에 둔다는 거죠. 뭐 동이나 뭐 리나 이런 데는 안 두는 거예요. 이렇게 의용소방대를 두는 곳 암기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암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소방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서 의용소방대를 설치한다는 것, 그리고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 그러한 것도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용들이 또 있어요. 자, 어떤 내용들이냐면, 자,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무엇으로 정한다? 여기 나와 있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는 거죠. 행정안전부령 정한다. 자, 그리고 의용소방대원의 임명입니다. 자, 그럼 어떠한 사람들이 의용소방대원이 될 수 있냐? 자, 여기 보시면, 자,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그 지역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 가운데 희망하는 사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거주하거나 상주하는 사람 중에서 그 가운데서 희망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자,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데, 자, 관할구역 내에서 안정된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 좀 애매하죠? 안정된 사업장이 어딘지 기준이 좀 애매모호하긴 한데, 자, 신체가 건강하고 협동정신이 강한 사람, 희생정신과 봉사정신이 투철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소방기술 관련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이 있는 사람,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 기타 의용소방대의 활동에 필요한 기술과 재능을 보유한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의용소방대원으로 활동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 가운데 희망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될 수가 있어요.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의용소방대의 임무, 업무들은 조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의용소방대원의 근무는, 자, 의용소방대원은 어떻게 한다? 비상근으로 한다. 비상근. 상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근은 항상 그러니까 항상 거기에 계속 있는 건데, 비상근이라고 하는 거는 평상시에는 자기 업무를 하고 있다가 이제 비상시에 소방활동을 도와주는 거죠. 예를 들어 의용소방대원 같은 경우는 뭐 한다? 비상근으로 한다라는 거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행위 금지도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경비의 부담 같은 경우는 누가 하냐면 바로 의용소방대의 운영과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시도지사가 부담을 합니다. 시도지사가 경비를 부담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해보상인데, 여기 소방 업무를 보조하다가 뭐 다치거나
뭐 사망했을 경우는 누가 보상을 해줘야 되죠, 보상. 그래서 그 보상은 누가 하냐? 바로 시도지사가 보상을 해줍니다. 손실 보상. 그래서 시도지사는 의용소방대원이 임무의 수행 또는 교육, 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을 해야 된다는 거죠. 누가 한다고요? 네, 시도지사가 보상금을 지급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의용소방대에 대한 내용 간단하게 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 한국소방안전원의 설립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이 내용 자체는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소방안전원의 설립에 대한 내용이니까 한번 이것도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 보십시오. 자, 한국소방안전원의 업무가 나오죠. 한국소방안전원의 업무. 자, 어떠한 업무들을 하는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소방안전원의 업무. 먼저,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조사 연구 업무를 수행을 하고요. 그리고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발간, 그리고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의식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자, 이런 것들이 시험에 보기로 나온 적이 있었고요. 뭐 나머지 내용들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죠. 소방 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업무, 그리고 소방 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그 밖에 회원에 대한 기술 지원 등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이렇게 해서 한국소방안전원의 업무사항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33번은 뭐냐면 한국소방안전원 그 회원의 관리인데, 여기서 한국소방안전원은 소방기술과 안전관리 역량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의 사람을 뭐 할 수 있다? 회원으로 관리할 수 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내용 아니니까 이것도 읽고 자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감독에 대한 사항인데, 여기서는 한 가지만 기억을 하세요. 한 가지. 어떤 걸 기억하시냐면, 자, 한국소방안전원의 업무를 감독한 게 누구냐? 바로 소방청장이 감독합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한국소방안전원의 업무를 감독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소방청장이라고요. 이거 한 가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벌칙과 과태료가 남았는데, 자,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암기하기가. 왜냐면 같은 벌칙, 같은 과태료인데 관련 법령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 벌칙과 과태료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를 많이 보셔서 자주 출제되는 그 내용을 위주로 정리하셔가지고 암기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암기할 수가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먼저 벌칙에 대한 사항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소방기훈법 중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벌칙이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어떤 사항들이냐면, 자,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그래서 위력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 진압, 인명 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그러니까 이런 행위를 한 사람들이 이런 벌칙을 받는 거예요. 가장 높죠, 수위가. 자, 그 다음에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 진압, 인명 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이런 행위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처벌을 받고요. 그 다음에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 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화재 진압, 인명 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그 다음에 소방 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방해한 사람,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 용수 시설 또는 비상 소화 장치를 사용하거나 소방 용수 시설 또는 비상 소화 장치의 효용을 해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 자,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거죠. 가장 높은 벌칙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사항이 나와 있죠.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강제 처분이에요. 아까 여기 밑줄친 내용이 뭐냐면 바로 강제 처분인데, 강제 처분을 방해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00만 원 나왔죠.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사항은 소방 대상물 또는 토지 외의 소방 대상물과 토지에 대한 강제 처분과 소방 자동차의 통행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키는 처분을 방해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나와 있죠. 또 몇 가지만 볼게요.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생활 안전 활동을 방해한 자,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그 다음 피난 명령을 위반한 사람, 그리고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위험 물질의 공급을 차단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 자,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벌칙은 여기까지가 됐고요. 이제 벌금, 근데 여기는 과태료입니다. 과태료. 자, 과태료 같은 경우는 몇 가지가 나와 있죠. 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화재 또는 구조 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 그러니까 소방서에 장난으로 전화 건 사람 있잖아요. 그러한 사람들은 엄연히 따지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장난 전화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그 다음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알리지 아니한 관계인, 자,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와 있죠. 자, 한국 119 청소년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그리고 소방 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자, 그리고 소방 활동 구역을 출입한 사람, 그리고 한국 소방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전용 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 구역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 행위를 한 자, 그러니까 소방차 전용 구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소방차 전용 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그 소방차 전용 구역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하면 바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1번부터 3번까지죠. 1번부터 3번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누가 한다? 관할 시도지사 그리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과태료를 부과도 하고 징수까지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자, 그다음 같은 과태료이긴 한데 자,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와 있습니다. 20만 원. 자, 어떤 경우냐? 이거 앞 시간에 말씀드렸던 건데 자, 화재 예방 강화지구에서 자, 화재로 오인할 만할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 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 이런 경우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소방서에 신고를 하고 불을 피워야 됩니다. 안 그러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를 한다는 것도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까지 해서 그 소방관계법규에 해당하는 첫 번째 소방기본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 자, 소방기본법은 다른 법령에 비해서 공부하기가 좀 수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 잘 정리하셔서 나머지 소방관계법규도 잘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